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음원 들으시면서 같이 정리해 보시죠. 바로 이제 본문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극한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하는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들으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관련된 그 음원 있으면은 음, 음원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 일단 이 단어부터 잠깐 정리를 잠깐 하고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층 방어라는 말이 있죠. 그 여러 층으로 그 층층이 이제 방어 체계를 복합적으로 구성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 3계층으로 나눴죠. 상, 중, 하층 이렇게 나눴는데 당연히 이제 뭐그 우리 사회 계층할 때 쓰는 이제 클래스라든가 뭐 건물 층수 얘기하는 스토리나 플로어 이런 거는 아니죠. 이쪽에서 이제 쓰는 말은 물리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층별로 나누고 할 때는 tier, T-I-E-R, 그 다음에 layer, L-A-Y-E-R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대해서 이 3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놨는데요. 이게 좀 더 이 단계별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 하층으로 이제 이 북한이 쏴서 내려오는 그 끝에 정말 마지막 끝에로 가면은 이제 터미널 페이즈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 단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 층에서 또 이 단계별로 또 세분화해서 페이즈라는 말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멀티 레이어 내지는 그 멀티 티어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 다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layered 내지는 tiered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tiered, layered defense system 이렇게요. 자, 그러시면은 이제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죠. 네, 지금 보도한 대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 시설을 노리고 있습니다. So, as has just been reported, the North Korea's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arget the major military instal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거리 있죠? 지금 이 거리 하면은 단순히 디스턴스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 있는 총 같은 거 쐈을 때 날아갈 수 있는 최대 거리, 즉 사거리를 뜻하는 그 레인지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가끔 헷갈리실 때도 있어요. 군사 지문에서도 실제로 이 그냥 단순히 비행 이게 날아가는 예를 들어 위쪽에 제가 넣어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경찰 쪽에서 이거는 사격 훈련을 한 거죠. 거기에서 난동범은 15m 거리에서 사격하도록 훈련을 구성했다. 이 가정한 지금 이제 가상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난동범 역할을 맡은 사람은 15m 거리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사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쏴서 날아갈 수 있는 최대 거리, 즉 사거리가 아니죠. 그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여기는 디스턴스가 되겠고 여기 이 단거리는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사거리를 뜻하는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보면 자 여기 밑에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인스톨레이션이 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 국방 시설 본부 할 때도 들어가 있죠. 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곤 한데 이 오른쪽에 보면 military installations and veteran medical facilities 이렇게 해가지고 facility 당연히 시설이죠. 어, 그대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이 제대 군인들을 위한 의료 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인스톨레이션이
여기는 좀 그나마 이런 것들이 그 베러런 같은 게 붙었으니까, 메디컬 붙었으니까, 그나마 식별이 가능하고 해석이 용이한데요. 이게 없이 그냥 바로 군사 지문에서, installations and facilities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군사, 이쪽은 그 비군사,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는, 이쪽의 인스톨레이션의 범주에는 뭐 기지라든가, 부대, 어, 뭐 정비창, 그 탄약고, 뭐 이런 진짜로 이제 hardcore military facilities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요. 범주 안에. 이쪽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석을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탄도 미사일은 탄도탄 같은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익혀두시면 또 좋습니다. 그 탄이라고 하면 이게 그 포탄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정도 저것도 모를 때는 탄 그러면 뮤니션 써줘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탄이라고 나오시면 이건 미사일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들어보시죠. 북한이 이 미사일로 실제 공격할 경우 우리 군의 방어 체계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o we checked out how our armed forces defenses work if and when the North Korea's missiles actually attack us. 체계 시스템으로 쓰죠. 그런데 이제 미군 쓸 때 잘 보시면 defenses라고 이제 쓰면 그게 방어 체계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익혀두시면 좋고요. 이 공격할 때 이제 attack을 동사로 제가 했는데 뭐 이 정식으로 할 때 mount 내지 stage attack, mountain attack 이런 구조로 익혀두시면 더 좋습니다. 북한이 And so our reporter brings you the story. 초대형 방사포를 대한민국 군사시설 등을 향해 쏠 경우 우리 군의 탄도탄 감시 레이더가 가장 먼저 이를 감지합니다. If North Korea fires its super large, giant, multiple rocket launch system at South Korea's military installations, etc., then our forces, ballistic missile surveillance radar senses them first and foremost. 자, 이 방사포라는 거는 이 방사라는 말은 이제 사방으로 퍼진다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저걸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죠. 방사포라는 게 지금 포가 여러 개의 통 형태를 가지고 발사관을 이렇게 뒤쪽 쭉 달고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날아가면서 이제 퍼진다는 뭐 그런 형상을 이제 그 북한에서는 따서 그 방사포라고 했는데 이걸 한국에서는 다연장 로켓포라고 그러죠. 다연장 로켓포,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탄. 자, 그 다음에는 네, 자 되셨으면은 넘어가고요.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고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도 약 40초 만에 이를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It's capable of tracking them in real time right after their launch, and the United States early warning satellite can also sense them in just about 40 seconds. 경보 있죠? 이 주의보를 발령한 다음에 그 다음 정말 위험한 상태에서 발령이 되는 경보, 기본적으로 warning, 그 다음에 이제 alert라는 말도 이제 대체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알람은 쓰시면 안 돼요. 가끔 요 생각보다 많이들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뭐 어떤 묘사로서 경종을 울리다, 경각심,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alarm과 alert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봐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의미의 많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몇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for the first time 최초라는 의미로 뭐 이런 그 몇 년 만에 뭐를 했다. 이런 의미를 쓸 때가 꽤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중요한 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원래는 좀 넘는데, 여기는 이제 3년 만에 예비군 훈련 같은 게 그랬나 보죠. 시행을 했다. 이 예비군 훈련이라는 거는 늘 정기적으로 반복하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중단, 휴지기를 뜻하는 hiatus를 넣어가지고 after a 3-year hiatus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 또 영한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hiatus 잘 기억하시고 연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세 가지 경우고요. 자, 그다음 고도 40km 이하에서는 패트리엇과 천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잡아낼 수 있고 and at an altitude of 40 kilometers or lower, we can kill the missiles, North Korean missiles with Patriot and 천궁. 자, 여기는 그냥 below 40 kilometers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넣어서 갈 때 이제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잡는다라는 말이 이제 캐치가 아마 직관적으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뭐 포수가 공을 잡듯이 뭐 캐치하는, 아니면 이제 아무리 잘 봐줘도 그거는 이제 포착, 어떤 화면상으로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를 순간적으로 잡아내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여기서 잡아낸다는 거는 이제 이 좀 심한 말일 것 같긴 하지만 뭐 닭 잡고 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동물 도축하고 그럴 때 좀 삭막하게 쓰는 말이기도 하죠. 국어적으로. 그런 의미로 미사일을 완전히 죽여 없앤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게 이 다른 단어로 구체적으로 쓰는 예를 들어 미사일을 요격한다든가 그런 의미를 인터셉트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영문상에도 이제 묘사로 이렇게 키를 쓰는 것 같아요. 이 요격할 때와는 틀리게 그래서 미사일을 잡아내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더 상층에서는 한국형 다층 방어 체계에 따라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And at higher tiers, they can neutralize the North Korean missiles with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and the long range surface to air guided weapon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s indigenous layered defenses. 자, 다층 아까 말씀드린 그 형태대로 했고요. tier 내지는 layer. 뭐 그냥 뭐 멀티 레이어 이렇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자, 그다음 체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적용해 봤고요. 이 지상이죠. 여기서 ground, land, surface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쓰는데 그래서 이제 surface there 그러면 surface there missile 그럴 때 쓰는 SAM이라고 지대공 미사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때 surface를 쓰는데 이 surface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군사적으로는 다른 의미, 지상이 될 수도 있고 수상, 물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urface launched missile, 그냥 단순 미사일을 요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이거는 지상 발사라는 얘기가 되는데 surface warfare, 수상전, 이렇게 해서 이 수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surface.
자, 그리고 이제 사드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고고도라고 시작했죠. 근데 터미널이라는 말 아까 제가 맨 서두에 종말 단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종말 단계로 원래는 시작해야 되죠. 여기가 터미널 하이얼티튜드 고고도 고고도부터 시작하는데 이 터미널을 많이 거의 빼고 그거로 옮겨지곤 하는데 종말 단계 터미널 이렇게 터미널 하이얼티튜드 에리어 디펜스 THAAD 발음은 이제 THAAD로 해주시면 되고요. 압축해서 하실 때 그다음 하지만 고도 100km 미만 요격용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2는 2029년에야 생산 목표라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However, as for the long range surface to air guided missile 2, which is for interception at an altitude of less than 100 kilometers,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will be a vacuum since it will not be it will be it is aimed to be produced only in 2029. 자, 미만은 이제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9.999 그 킬로미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공백, vacuum 꼭 쓰셔야 되죠. 이 vacancy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공실률 같은 거 할 때 공간을 나타낼 때 쓰는 거니까요.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 vacuum 이렇게 하시고 그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신다면 이 허점이라는 의미로 loophole 이거 대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문장 구조상 앞에 시작해서 그렇게 가서 그런데 it won't be until 2029 that 이렇게 해서 비로소 언제가 돼야 뭐뭐 한다라는 그런 문구로 풀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격은 intercept를 써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 격추를 하는 거죠. 이 격추는 우리를 공격해오든 아니든 그냥 쏴서 떨어뜨리는 거죠. 구분해서 이 격추는 shoot down, take down, bring down 추천합니다. 자, 다음. 또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량으로 배치한 장사정포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데 300여 문이 수도권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Also, the North Korea's long-range artillery deployed in massive numbers near the demilitarized zone also pose a threat to our security, and it's because they are aimed at the capital region. About 300 of them are aimed at the capital region. 자, 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말, 이 수도하면은 아직도 많이 이 메트로폴리스를 갖다가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메트로폴리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를 나타내는 그런 서울특별시 거기에 이제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원어민들이 쓸 때 보면 메트로폴리탄은 그냥 이 대도시권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캐피털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캐피털 리전. 자, 그리고 이제 이 인근이란 말은 바로 가까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근이 있고 또 그것보다 인근보다 더 바짝 다음 딱 맞닿아 있는. 그래서 위에 이제 군사 관련해서도 제가 추가로 넣어봤는데요. 여기 보시죠. contiguous area of operation 이렇게 되면 이게 인접했다, 딱 맞닿았다. 지금 여기 작전 지역이 3개가 있는데 이게 경계가 딱 맞닿아 있잖아. 이럴 때 인접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걸 또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느라고 adjacent,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인접이란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하지 않으면 non-contiguous,
뚝뚝 떨어져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인접과 인근 구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인근 말고 인접은 지금 보신 contiguous, adjacent, neighboring, adjoining 이런 단어들을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 이에 대비해 육군 화력여단 등은 GPS 유도 기술로 갱도에 숨어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in anticipation of this, the armies, the fires, the brigades, etc., have placed tactical surface-to-surface missiles, which are enabled to destroy North Korea's long-range artillery positions, hidden, concealed underground in underground tunnels by utilizing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guidance technology. 장사정포가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이 사정이라는 말을 이제 한국군에서는 우리나라는 장거리라는 말을 쓰죠. 북한에서는 용어가 조금씩 많이 틀리죠, 한국과. 그래서 아까 방사포 얘기 드렸는데 여기 이 장사정, 이 사정이 이제 그 거리라는 얘기죠. 그 사거리를 뜻하는, 그래서 range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력할 때 진짜로 이제 불의 힘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파이어 파워라고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화력 훈련이라든가 앞쪽으로 들 때는 fire를 쓰죠. 그리고 그냥 fire만 하면 예를 들어 fire training 그러면 그게 이제 소방관들이 그 화재 진압 훈련할 때 그럴 때에도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도 이 군에서는 fires, S라는 말을 또 붙이고 그래요. fires brigade 이렇게요. 자, 지하갱도 땅굴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유도 기술은 이제 이 GPS로 위성합법 장치, 이걸 통해서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이끌어주는 유도하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이 기술이 GPS의 유도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가이던스 이렇게 하시는데 이 탄 같은 경우 이렇게 쓰면 탄은 유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이디드, 간단하지만 기본적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각주 딸려 있는 것 마저 보시죠. 자, 전문 기자부터 correspondent, journalist, media personality, 방송계 종사자. 자, 방사포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아까 나온 거, 그 다음에 정찰 2개, 수색, 탐색, 검색, 그리고 찾아 뒤진다는 얘기인데 스카워 4 형태로 수색이나 정찰, 대체 묘사옵니다. 자, 인양, 그 다음 준설, 그 다음에 순찰 초기 정찰인데 이게 쉽 같은 거하고 같이 쓰면 그냥 초기함이에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C4I 이런 식의 그 앞에 붙어 있는 C 있죠? 이런 것들은 카운터라고 해서 대응이라는 의미로 뒤로 돌려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추격 뒤에서 진짜 쫓아가는 chase. 자, 몇 년 만에 얘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접은 아까 했고 주변은 뭐 around 내지는 surrounding이죠. 그래서 주변, 인접, 인근 다 구분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하신 내용 잘 소화해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